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4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4.5의 전단력과 부피 모멘트 선도에서 예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4입니다. 모든 문제는 전단력 선도와 부피 모멘트 선도를 그리는 거고요. 그렇게 그린 후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잘 그렸는지 물리적인 의미가 잘 해석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최종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A와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력을 구하는 거죠. 반력을 구해야 하는데,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모멘트 A점에서의 모멘트가 0, B점에서 모멘트가 0이라는 식을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처음에 A점에서의 모멘트가 0이다 라는 걸 놓고 풀려면 A점에서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것은 일단 Q, 이제 분포하중이니까 집중하중으로 바꾸면 Q 곱하기 B가 되겠죠. 길이가 B니까 여기까지가 B니까. 하지만 떨어진 거리는 어떻게 되죠? 떨어진 거리는 이만큼. A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이만큼 간 거죠. 그래서 A점에서 모멘트의 식은 QB 곱하기 A 플러스 2분의 이만큼. 그렇죠? 그리고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 그 다음에 RB가 이쪽 방향으로 모멘트를 주죠. 그러면 RB 곱하기 거리는 L이죠. 그게 0이다 라고 놓고 풀면 RB를 다음과 같은 식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넘겨주고 하면. 그럼 또 모멘트 B에서 0이다 라는 걸 놓고 풀면 또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RA가 이쪽 방향으로 모멘트가 생기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R A 곱하기 L. 그쵸? 그 다음 똑같이 QB가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하는데 이젠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C 플러스 2분의 B겠네요. 그렇죠? C 플러스 2분의 B. 그리고 플러스 방향. 그래서 플러스 QB C 플러스 2분의 B는 0이다. 놓고 풀면 여기서 또 RA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RA와 RB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 구간별로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의 식을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좀 지우고요. 지워봅시다. 그럼 어디에서 잘라서 그리면 될까요? 일단 구간이 딱 세 구간으로 나뉘겠네요.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그쵸? 그래서 이쪽 구간에서 x가 0에서 a 사이인 이쪽 구간에서 중간에서 한번 잘라서 계산해보고 또 이 구간에서 한번 잘라서 이 구간에서 한번 잘라서 각각의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되겠죠. 그러면 x가 0에서 a 사이인 경우 잘라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고 v랑 m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바로 구할 수 있죠. 어때요? v는 RA랑 어때야겠어요? 크기가 같아야겠죠? 이미 방향은 반대니까 v는 RA 바로 나오고 모멘트 M은 이 RA가 모멘트를 발생시키죠? 근데 거리가 얼마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X. 그러면 방향이 반대니까
크기 똑같아야겠죠? 그럼 얘로 인한 모멘트가 RAX니까 M은 RAX. 바로 직관적으로도 구할 수 있고 평형방정식 그냥 쭉 써서 구하셔도 됩니다. 다 더한 게 0이다 라고 놓고 풀어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간 XI에서 A 플러스 B 사이인 구간을 그리면 조금 길어지죠. 이렇게 길어지고 A점에서 이렇게 RA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서 잘랐기 때문에 Q가 조금 살아있고 한 반 정도 살아있다고 칩시다. 이 정도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또 V, M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봅시다. 이 V 값은 이 RA가 위로 가고 요 Q 분포 하중이 요만큼은 얼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X고 전체가 X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A니까 X에서 A를 뺀 만큼이겠죠? 그렇죠? 그만큼 아래쪽 힘이 내려가 있고 V는 이제 아래쪽 힘이고 그거를 다 더하면 결국에 뭐예요? RA 빼기 Q X-A 빼기 V는 0 이렇게 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V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해지겠죠? 모멘트는 어떻게 됩니까? 모멘트는 요 점에서의 모멘트를 생각을 해보면 RA로 인해서 생기는 모멘트 방향 그러면 RA 곱하기 X겠죠? 그리고 보는 마이너스 방향 그 다음에 요 Q로 인해서 생기는 모멘트 크기는 Q 곱하기 또 X-A 힘은 그런데 어때요? 집중하중으로 바꿔줘야 되죠? 집중하중으로 바꿔주고 이 방향으로 모멘트 그러면 여기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X에서 A를 뺀 거에다가 반이죠. 반. 그러니까 곱하기 2분의 X-A가 플러스. 그 다음에 모멘트가 M이 플러스에서 0. 그러면 또 M은 이라고 놓고 풀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은 여기니까 굳이 왼쪽을 그리는 것보다는 오른쪽을 그리는 게 낫겠죠? RB. 그쵸? 그리고 방향만 보호구역을 지켜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러면 바로 나오죠. V는 RB랑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RB가 돼야 되는 거고. M은 RB가 이렇게 됐을 때 이쪽 방향으로 모멘트를 RB가 발생을 시키죠. 근데 여기 거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요 점에서 모멘트를 구하는 거니까 거리가 전체에서 L에서 X만큼을 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L-X다. 그러면 모멘트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M 그리고 플러스 방향으로 RB L-X가 0이다. 놓고 풀면 그냥 바로 넘기면 M은 RB L-X가 된다. 그렇죠? 평형 방정식만 잘 차근차근 구하면 모든 전단력에 대한 식, 코피 모멘트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우고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선도를 그리는 거죠. 그럼 선도는
그리는 방법이 첫째, 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쵸? 이 식 그대로 각 구간마다 V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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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M식, M식, M식을 가지고 선도를 그리면 다음같이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이 V선도와 M선도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면 오케이. V는 0에서 A까지 지금 이제 나뉘는 거죠. (0에서) A까지 항상 RA라고 했고 그 다음에 B 구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감소하는 식이었죠. 감소하는 식 마이너스 Q를 기울기로 해서 이렇게 쭉 감소합니다. 쭉 감소하다가 세 번째 구간에서는 V가 항상 마이너스 RB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V를 가지고 우리는 V만 그렸으면 바로 M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멘트의 식은 어떻게 됐었어요? 항상 V선도의 면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난다고 했죠. V식이 지금 면적이 A 구간에서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로 면적이면서 일정한 면적이죠. X의 변화에 따라 크기가 일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의 형태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점까지. 그럼 이 점은 어디예요? 0에서 여기까지 증가하는 건 바로 요만큼의 면적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면적 계산하면 RA 곱하기 A가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아직까지는 플러스입니다. 아직까지는 플러스인데 면적이 X가 늘어날수록 줄어들죠. 그러니까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0인 지점이 되는 순간 음수로 바뀝니다. 그쵸? 여기 면적이 음수로 바뀌죠. 그런데 그 면적이 어때요? 가면 갈수록 커지는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소해야 되는데 감소가 처음엔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일정하게 그러면 기울기가 또 직선인 식으로 이렇게 m이 떨어지다가 0이 된다. 네. 그래서 V선도를 가지고 M선도를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맥스 값은 모멘트의 맥스 값은 언제다? V선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 그렇죠.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순간이 바로 최대값이겠죠. 그러면 차근차근 또 그 의미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두 가지 식을 소환할게요. 늘 이제 필요한 V를 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Q, M을 X로 미분하면 V. 이 식을 지난 시간에 유도를 했었죠. 자, 그럼 전단력 선도는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부분 X는 0에서 A 플러스 B에서 L 사이에서 수평선이다. 요 부분 어떤 하중도 작용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V 값이 항상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중 작용 구간 X가 A에서 A 플러스 B 사이인 요 구간 B 구간이었던 거죠. 그때 음의 기울기로 감소한다. 이렇게 음의 기울기로 왜냐하면 요 V를 X로 미분하면 항상 마이너스 Q라고 했잖아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Q인 거죠. 지금 기울기가. 그리고 구피 모멘트 선도는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부분에서 경사 직선이며 또 하중이 작용하지 않았던 이 부분에서는 항상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증가 감소를 했었죠. 그쵸? 그리고 x가 0에서 a 사이 때는 기울기가 RA. 그러니까 요 값이 곧 기울기를 뜻하는 거였죠. 여기서는 요 값이 기울기. 그래서 a 플러스 b에서 l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b. 그건 왜냐면 아까 요 식에서 m을 x로 미분하면 v가 나온다. 그러니까 m의 기울기는 v 값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구피 모멘트 선도는 하중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포물선이다. 하중이 작용하는 구간. 여기서 그렇게 나왔었죠. 그 하중이 작용하는 구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포물선 형태가 나왔다. 그리고 최대치 mx의 위치는 원래 최대값 구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식을 x로 미분해서 나온 값이 0이면 되죠. 그러니까 모멘트 이 식을 이 그래프를 미분해서 0이 나오는 곳을 쓰면 되는데 모멘트를 x로 미분한 게 곧 v잖아요. 그러니까 v는 0인 구간이 바로 결국 최대값을 갖는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v값이 0이 되는 이 지점이 모멘트를 최대화시키는 점이다. 그래서 식을 구하면 m을 x로 미분하면 앞에서 이 m이 이런 식으로 구했었고 앞장에서 또 RA는 이 식으로 평행방정식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RA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미분하고 0이다 라고 놓고 풀면 결국에 x1 그러니까 그 m을 최대로 하는 x1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점. 그러면 이 점을 다시 m식에 넣어주면 그러니까 요 식에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이 꼭대기 점의 요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 m을 이렇게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곧 v가 0이 되는 지점이고 그래서 v가 0이 되는 지점의 x를 구하면 결국에 어쨌든 그 값을 m에 다시 넣으면 그 최대 모멘트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수한 경우라는 이제 다양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A와 B와 C의 길이에 대한 그러면 만약에 A와 C가 같다. 요와 얘가 같다라고 하는 건 딱 정중앙에 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최대 모멘트 X, Max가 발생하는 곳은 딱 중앙이 되겠죠. 요 중앙점. 그렇죠? 그리고 그 값은 뭐 2분의 1을 M식에 넣어주면 또 계산할 수 있고 만약에 균일 하중이 전체 스팬에게 작용하면 B가 L인 경우 이 값이 그냥 L인 경우 그러니까 A와 C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주면 또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이 식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 식에 넣어주면 예를 들어 여기에 그냥 바로 넣어줘도 되겠네요. A와 C가 같지만 다 0인 경우랑 동일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8분의 QL제곱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 앞에서 내가 평행방정식을 구해서 각각의 구간별로 전단력식과 구피 모멘트 식을 그려서 선도를 정확히 그렸다면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경우에 유도했던 이 식들이 다 만족도 해야 되고 어떤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정의를 하더라도 앞뒤가 다 맞게 되는 거죠. 결국에. 자, 그럼 4.5도 해봅시다. 4.5. 4.5에선 또 반력을 먼저 구해야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반력을 먼저 구하는 건데 여기 부분도 한번 일단 버티컬 수직 방향의 힘이 모두 0이다 라고 하면 합이 0이다. 딱 뻔하게 보이죠 이제.
P1과 P2가 아래로 내리고 RB가 위로 올리니까 RB가 곧 P1 플러스 P2가 돼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 모멘트 B는 P1이 이렇게 P2가 이렇게 모멘트를 일으킬 테니까 이의 크기는 이 두 개의 P1, P2의 모멘트의 합이 돼야겠죠. 그럼 P1은 길이가 L만큼 떨어져 있고 P2는 길이가 B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P1L 플러스 P2B가 곧 MB가 돼야 된다 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헷갈리시면 그냥 하나하나 구해서 더한 게 0이다 라고 놓고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구간별로 또 생각을 해야겠네요. 이제 전단력 선도와 굽힘 선도를 그리려면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자르고 여기서 한번 자르면 되겠죠. x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니까요. 그러면 자르면 x가 0에서 a인 경우에 자르면 굉장히 간단하죠. P1밖에 없고 이렇게 V랑 M이 있을 테니까 V는 P1의 반대 방향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P1이 돼야 될 테고 M은 P1으로 발생하는 힘이 지금 여기가 길이가 X니까 P1X가 마이너스 방향이고 M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M은 0. P1도 플러스 방향이네요. 0 하면 M은 마이너스 P1X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구간은 P1이랑 P2가 살아있고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VM 그러면 당연히 V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쪽 방향 P1, P2가 있는 아래쪽 V니까 반대 방향이 될 테고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가 돼야겠죠? V는 모멘트는 어때요? 지금 모멘트가 이쪽 방향 플러스 방향인데 똑같은 플러스 방향에 M이 있네요. 그럼 이 모멘트의 합의 반대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X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얼마일까요? X에서 여기 A 길이를 뺀 X-A죠. 그래서 P1-X, P2 X-A를 둘 다 빼준 값이 모멘트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오른쪽에 선도를 그릴 수 있겠죠. V와 M의 선도. 이 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의미가 잘 해석이 되는지. 그러면 봅시다. 일단 당연히 여기의 면적이 이 모멘트의 증가량이 돼야 된다고 했죠. 면적이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경우에 마이너스 P1으로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근데 이 경우에 마이너스죠 지금 마이너스기 때문에 감소하고 여기 점이 얼마겠어요? 이 면적이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P1에 여기 길이가 A였으니까 마이너스 P1A가 요 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요 길이 결국에 요 길이 그런 다음에 또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의 면적이 또 발생을 하죠. 그때 일정한 높이로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또 기울기가 돼서 새로운 직선이 발생을 할 테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가 되고 여기 길이 곧 여기 점은 요 면적이죠. 그럼 여기가 B니까 마이너스 여기가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림을 잘 보이게 드릴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 곱하기 B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미 마이너스 P1A인 거고. 그럼 두 개를 합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A와 B가 더한 게 L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묶어준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왼쪽의 내용이 맞는지 한번 또 살펴보세요. 전단력은 하중 사이에서 일정하다. 보면 전단력이 하중이 한번 발생하면 쭉 그 하중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중간에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다가 또 하중 T2가 발생하는 그 순간 딱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하중 사이에선 일정하다. 그리고 전단력은 지지점에서 최대 수치에 도달한다. 그렇죠? 그냥 컨셉으로만 생각해도 당연히 여기가 가장 전단력이 많이 걸리겠죠. 왼쪽에서 이렇게 힘을 주니까. 근데 실제로도 이만큼 최대 전단력이 발생을 한다. 끝점에서. 지지점에서 전단력의 크기는 수직 발력의 크기 RB와 동일하다. 요 RB와 동일하다. 요 값이. 왜냐면 앞에서 이미 RB가 P1 플러스 P2라고 구했었어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P1 빼기 P2죠. 그러니까 크기가 동일하죠. 방향만 반대고. 그러니까 원래 여기 전단력을 견디기 위해서 이 RB가 발생을 한 겁니다. 결국에. 그리고 부핀 모멘트는 두 개의 경사직선으로 구성된다. 부핀 모멘트는 두 개의 경사직선 요거로 이렇게 구성됐죠. 각각의 직선에 해당되는 보의 구간은 전단력과 같은 기울기다. 그렇죠? 이것도 이미 했죠. 요 기울기가 뭐예요? 요 기울기가 이 값이고 요 기울기가 이 값이죠. 최대 부핀 모멘트는 지지점에서 발생하며 크기는 반응 모멘트와 동일하다. 여기에 모멘트가 최대 모멘트죠. 최대 부핀 모멘트가 요만큼이고 지지점에서 발생했고 B점 지점에서 발생했고 그때 MB가 아까 얘라고 했는데 P1L 플러스 P2B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평행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값은 전체 전단역 선도의 면적과 동일하다. 여기에 이 최대 값은 결국에 어떻게 나와요? 이 면적 다 합한 면적이 곧 그 값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앞뒤가 맞는다. 이제 4.6. 오늘 조금 길 수도 있는데 그냥 쭉 갈게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전체. 전단력 선도와 굽힌 모멘트 선도 그리기 똑같습니다. 근데 분포 하중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있을 때 그럼 일단 또 발력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이제 그럼 수직 방향으로 0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먼저 이제 이 아래쪽 방향 Q 곱하기 길이 L이면 QL이죠. QL만큼 내려가는 힘이 있는데 위로 RB만큼 버티니까 RB는 그냥 바로 QL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빠르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 MB 모멘트가 있는데 발력이 있는데 여기서 모멘트 발생시키는 건 얘밖에 없죠. 그리고 집중하중으로 바꿔주면 QL이고 거리는 얼마예요? L 빼기 L 빼기 아니라 반이죠. 그냥 중앙이니까 그러면 QL 곱하기 2분의 L 2분의 QL 제곱이 MB가 그냥 될 겁니다.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동일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발력을 구하고 나면 이제 그 전단력
과 부피 모멘트 구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간단하게 구간이 없어요. 그렇죠? A에서 B까지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그냥 한 번만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X가 되는 거고 V랑 M이 이렇게 존재하면 그럼 V는 얼마가 돼요? V는 바로 마이너스 QX 나와버리고 M은 이것도 이제 집중하중으로 바꾸면 QX고 여기가 2분의 X일 테니까 또 M은 마이너스 2분의 QX 제곱이다 라고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그러면 사실 끝이에요. 요식과 요식을 가지고 여기와 여기를 그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요거의 면적이 지금 x가 늘어날수록 점점 면적이 늘어나는 형태고 근데 음이죠. 음의 값이기 때문에 0에서 감소를 하는데 모멘트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지는데 점점 커지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리고 요 값은 뭐와 같죠? 얘의 면적과 같죠. 그래서 이 면적이 어떻게 돼요? 여기의 길이가 L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QL이니까 삼각형의 넓이하면 L 곱하기 마이너스 QL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딱 마이너스 2분의 QL 제곱이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VM의 최대값은 X는 L에서 발생하며 Vmax는 마이너스 QL 이것도 네. 아까 뭐 여기서 구했으니까 L을 넣으면 되는 거고 모멘트는 맥스는 마이너스 2분의 QL 제곱이다. 그리고 이 값은 반력과 동일함. 이 말은 RB와 동일하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QL은 RB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고 결국에 이 점에서 요 최대 굽힌 모멘트 얘는 MB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여기서 MB가 2분의 QL 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맞는다. 이거를 또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어떤 평행방정식을 구하지 말고 미분방정식을 이용을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단원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식을 유도했었어요. 그래서 왜 어떤 분포하중이 있는 경우에 이런 전단력 선도의 두 점의 값의 차이는 전단력의 차이는 Q를 A에서 B까지 적분해주고 마이너스를 해준 것과 똑같다. 그리고 모멘트 값의 차이는 부피 모멘트 값의 차이는 그냥 V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것과 같다. 그럼 그 식을 이용을 하면 Vx에서 끝점, 시작점 VA를 빼면 마이너스 적분을 하는데 0에서 x까지 q를 적분한 거랑 동일하겠죠. 그러면 VA는 끝점에서는 당연히 0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셔도 이 끝점에는 내리는 힘이 없을 테니까 당연히 그 전단력도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면 그냥 Vx고 그럼 이 값을 적분을 해주면 Q는 X를 적분해주면 QX잖아요. 거기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QX다. 그리고 모멘트인 경우에도 이 식을 이용해서 모멘트 X에서 모멘트 A를 빼면 A점에서 모멘트도 제로고 그러면 MX가 되고 MX는 곧 0에서 X까지 V를 적분한 것과 동일한 거고 그대로 그럼 얘를 V가 여기에 이미 나왔었죠. 마이너스 QX라고 V 대신 마이너스 QX를 넣고 또 적분을 하면 결국에 마이너스 2분의 QX 제곱이다 라고 나와서 앞에 우리가 구했던 것과 완전 동일하다. 근데 이 경우에는 하중 패턴이 연속적이고 적분 구간 내 집중 하중이나 우력이 없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 막 중간에 막 집중 하중이 있거나 막 또 어떤 우력이 막 여기 집중 우력이 하나 발생을 하거나 이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다. 적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불연속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요? 예제 4.7 A, B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또 반력을 먼저 구해야 되죠. RB와 RC. 그러면 두 개를 구하기에 일단 C점에서 모멘트가 0이 된다는 걸 가지고 봅시다. 여기가 여기 붙어야 되는데 둘로 넘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그럼 C점에서의 모멘트가 0이다라는 거 풀면 얘 먼저 생각하면 되겠죠? 이 분포 하중은 이제 중간 집중 하중으로 바꾸면 되고 B의 Q에다가 B를 곱하면 되고 길이가 B니까요. 그리고 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L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B였는데 반이니까 2분의 B 그러면 L 플러스 2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QB 곱하기 그리고 플러스 방향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M0가 있고 플러스 방향 그 다음에 요 RB도 있었죠. RB를 빼먹었네. RB는 이 방향으로 근데 마이너스 방향인데 길이가 L인 마이너스 RB는 0 하면 RB를 그냥 구할 수 있다. 숫자를 다 넣으면 또 이제 B점에서의 모멘트가 0이다. 또 지지점 하면 왼쪽 오른쪽을 다 계산을 해줘야 되죠. 일단 왼쪽을 보면 얘가 또 집중하죠. QB가 있는 거고 근데 거리는 여기가 거리는 2분의 B죠. 그렇죠? 그리고 방향은 또 이 방향이니까 이번에 이 방향이니까 플러스 그러면 또 2분의 Q B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M대로 플러스 그 다음에 RC가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이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RC 곱하기 거리는 L이니까 마이너스 RCL 면 0 하면 RC는 구하면 다음과 같이 숫자를 넣어서 구할 수 있다. 다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선도를 그려봤네요. 4.7에서는 한번 평행방정식 없이 정말 그림만 보고도 바로 이제 구할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잘랐다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Q가 분포 하중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V 값이 커져야 될까요? 작아져야 될까요? 작아져야겠죠. 내려가는 힘이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Q가 내려가는 힘이 있으니까 얘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감소한다는 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져야 된다. 근데 처음에는 0이었다가 점점 마이너스 값으로 커져서 결국에 요 B점이 됐을 땐 이만큼을 다 견뎌내야 되니까 이 면적이 얼마죠? 4죠. 1 곱하기 길이 4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랐을 때라고 생각하면 V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점점 크게. 근데 그 값이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크게 발생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까지 딱 왔다가 갑자기 RB가 이렇게 위로 확 힘이 주어져요. 그러면 위로 힘이 주어지니까 전단력은 평형을 이루려면 어디로 지어져야겠어요? 아래 방향으로 또 가야겠죠. RB만큼. 아래 방향이 이제 플러스 방향이니까
값이 이렇게 플러스로 확 변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RB만큼. RB가 얼마였어요? 5.25. 이게 RB만큼. 그러니까 바로 1.2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쭉 오른쪽으로 갈 때 전단력 입장에서 수직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일정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RC랑 동일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얘만 알면 바로 이제 구피 모멘트식도 구할 수 있죠? 삼각형이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형태니까 근데 음의 방향이고 마이너스고 그러면 얘가 점점 급격하게 마이너스 값으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였다가 여기서 갑자기 플러스로 이렇게 전환이 돼 버리죠.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 면적만큼 플러스가 돼야죠. 플러스. 근데 일정하겠죠? 기울기가 일정한 플러스를 쭉쭉쭉쭉쭉쭉 증가하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 면적이 높이가 1.25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8이잖아요. 8. 그럼 8 곱하기 1.25는 얼마죠? 1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에서 1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10만큼. 그러면 플러스 2.0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구피 모멘트가 12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생겼습니다. 그럼 얘와 반대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구피 모멘트가 12만큼 또 생겨줘야 돼요. 평행을 이루려면. 그쵸? 그러니까 훅 떨어지는 겁니다. 얼만큼? 12만큼. 그랬더니 다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런 후에 그 집중 우력을 지나서 집중 모멘트를 지나서 다시 플러스만큼 요만큼 또 증가하면 되죠. 아이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근데 이 크기가 얼마? 또 여기 길이가 8이니까 1.25 곱하기 8이면 10이니까 마이너스 10에서 10 하면 다시 0으로 복귀하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왼쪽을 한번 봅시다. 맞았는지. A점에서 V는 0이다. B점에서 바로 왼쪽은 V는 마이너스 큐비고 마이너스 4다. B점에 여기 B점에서 마이너스 4 맞죠? 마이너스 큐비라는 건 요만큼 얘를 다 견뎌내는 반대 방향의 힘. 그리고 AB 구간은 직선이다. AB 구간은 그쵸? AB 구간은 직선이었죠. 이렇게 으로 왜냐면 분포하중이 있었기 때문에 음의 기울기로. 그리고 BC 구간은 집중하중 분포하중이 없기 때문에 수평이다. 그래서 그냥 수평으로 돼 있었죠. 수평으로. 그리고 크기는 1.25K인데 그게 RC와 같다. RC와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여기를 잘라서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RC고 여기는 방향이 이거죠? 보호구역이. 그러니까 V랑 RC가 크기가 같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미 부호는 방향은 반대니까. 그래서 V 값과 RC 값이 동일하다. 이미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또 한번 복습찬에서 하나하나를 또 조금 더 자세히 맞는지 살펴보면 그렇죠? 이제 구피 모멘트 아까는 이제 전단력 선도에 대해서 말한 거고 구피 모멘트에선 A점에서 모멘트가 0이다. 맞죠? 그리고 AB 구간은 M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요게 좀 말이 헷갈리는 감소하지만 수치적으로는 증가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커지는 겁니다. 절대값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절대값은 커지는 방향으로. 그런 다음에 굽힌 모멘트의 선도의 기울기는 전단력과 동일하며 그쵸? A점에서 0, B점에서 마이너스 4K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지금 점점 그러니까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커지는. 요 점에서의 기울기는 0이었어요. 근데 요 점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4.0K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 값이니까. 그쵸? 원래 얘가 요렇게 수평하면 그냥 얘가 기울기일 텐데 얘 같은 경우에 기울기가 계속 변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M의 입장에선 얘의 그때 값이 M의 기울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계속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럼 제가 말을 감소한다, 증가한다 할 때 그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MB는 B점에서는 얘는 이제 식으로 구하면 뭐 마이너스 2분의 큐비 제곱이겠죠. 근데 얘를 쭈르륵 다 계산해주면 어쨌든 마이너스 8이 나온다. 그렇죠? 마이너스 8이 나오고 이건 이미 저희가 이 면적을 구해서 나온 값이랑 그냥 동일하다. 그리고 BC 구간은 부피 모멘트 선도의 기울기 전단력의 기울기가 전단력의 크기 1.25K와 동일하다. 그렇죠? 1.25 요거의 값과 값으로 기울기가 이게 1.25 기울기로 쭉 증가를 한다. 그랬을 때 요 끝점이 얼마가 되냐면 2.0이 된다. 그렇죠? 왜냐면 아까 이미 계산했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 면적을 계산했더니 여기가 10이 나와서 마이너스 8에서 10을 더한 게 2가 된다. 그리고 우력 M0의 작용점에서 급격히 감소함. 그러니까 식 4.9에서 M1은 마이너스 M0이므로 이거는 앞에 단원에 저희가 처음 이런 미소 량에 대해서 미소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구했었고 뭐 이 값이 막 그래서 M1이 결국에 마이너스 M0가 된다라는 걸 했었어요. 앞에 가서 보시면 아시는데 예를 들어 이 방향으로 원래 모멘트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쪽 방향으로 M0가 생기면 이 오른쪽에 이 모멘트는 작아지면 되겠죠. 이만큼보다. 왜냐면 얘와 얘가 합해서 얘와 같으면 되니까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이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모멘트가 갑자기 있으면 반대 방향 모멘트로 그러니까 발생을 하면 되는데 그게 12만큼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12만큼 뚝 떨어지면 마이너스 10으로 다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점에서 굽힌 모멘트는 뭐 면적으로 다시 구했다. 여기 면적도 10이라서 마이너스 10에다가 10을 딱 더해줬더니 다시 0으로 됐다. 하는 거죠. 그럼 굽힌 모멘트의 최대값, 최소값은 굽힌 모멘트의 최대값, 최소값은 전단력의 부호 변경점이나 최대 최소값은 전단력의 뭔가 부호가 변경되는 점, 요 점에서 발생하거나 우력이 가해지는 점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력이 없었을 때 딱 V가 0인 요 점이 뭔가 최대점, 최소점이었는데 마이너스 8. 근데 우력이 집중력이 있는 바람에 그 점에 또 최대 최소값이 발생할 수가 있다. 급격하게 변하는 점. 근데 여기서는 언제예요? 이때죠. 그래서 결국에 굽힌 모멘트 그 우력이 가해지는 점에서 우리의 굽힌 모멘트가 최대값, 음의 최대값,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0이 나온다.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얘기했을 때 모멘트 입장에서
부호가 의미가 있을까요? 부호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굽혀지든 마이너스 방향으로 굽혀지든 많이 굽혀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가장 큰 게 바로 모멘트의 최대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음의 최대값이라고 헷갈리지 않겠죠. 이제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쨌든 모멘트 가장 크게 발생하는 건 음의 방향이든 양의 방향이든 절대값이 큰 게 중요한 겁니다. 전단력도 동일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제 4.7-B는 앞에 문제에 조금 차이를 둔 겁니다. 이렇게 또 전단력 이한점을 달고 그래서 뭐 이런 또 지지대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롤러 지지점을. 그랬을 경우에 선도가 어떻게 되는지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발력을 구해야 되는데 이미 발력을 여기다 다 구해놨어요. 문제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구해보세요. RB, RC, RA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나와 있죠. 구조물의 AB의 수직 방향 평형. 구조물 AB. 왜냐면 맨 앞에서 배우셨었지만 이렇게 이완점이 있을 때 이완점을 기준으로 나눠서 여기서 잘라서 자유물체도를 그릴 수 있다고 했죠. 전단력 이완점이니까 수직 방향의 힘에 대한 평형 방정식을 두 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그걸 이용을 하면 VA는 4가 나오고 또 이제 RB와 RC를 구하기 위해서 또 전체의 Y방향의 힘이 0이다. 뭐 얘힘, 얘힘의 다 합이 0이다라고 놓고 풀 수 있고 또 모멘트 시점에서의 모멘트가 0이다라는 식을 가지고 다 구하면 RB와 RC가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은 0.25로 값이 나온다라는 걸 일단 구할 수 있고요. 구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바로 한번 선도를 그려보면 선도를 그리려면 사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매 구간마다 잘라서 식을 구해서 그리면 돼요. 그게 가장 이제 기초적인 방법이고 이제 좀 알겠다 싶으면 이제 바로바로 그리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A점에서 RA가 4K만큼 있죠? RA가 4K만큼 있으니까 그 점에서 전단력이 아래로 내리는 힘이 있어야겠죠. 평형을 이루려면 아래로 내리는 힘이 플러스고 그게 바로 4만큼 있어야겠죠. 그래서 4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얘랑 동일하게. 근데 아래로 내리는 집중하중이 있으니까 내가 아래로 많이 내릴 필요가 없죠.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다가 여기선 0이 됩니다. 왜? 전단력 이한점이잖아요. 여기가. 전단력 이한점이라는 건 여기서 전단력이 제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RB가 발생을 해요. 0.25만큼 위로 또 올려요. 그럼 나도 전단력이 아래로 내려줘야 되니까 아래로 내리는 게 플러스고 그러니까 0.25만큼 탁 올려주는 겁니다. 저희가 0.25 그리고 쭉 가는 거죠. 쭉쭉쭉쭉 중간에 아무런 그 수직 방향의 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0.25 그러면 꼭 마지막에 YC가 마이너스 0.25와 동일을 해지는 거네요. 크기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값을 가지고 그 V값을 가지고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겠죠. 넓이만 생각해서 구하면 또 요 넓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작아지는 넓이니까 처음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이런 플러스고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변하죠. 갑자기 변하는데 어쨌든 플러스 방향 아직도 플러스 방향이고 0.25만큼 일정하니까 여기서도 기울기가 0.25로 일정하게 0.25로 일정하게인데 여기 길이가 8이니까 8 곱하기 0.25면 2이죠. 2. 그러니까 8에서 2를 더한 1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갑자기 집중
모멘트가 발생을 했죠. 12만큼 플러스만큼. 그러면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12. 그래서 여기 12를 빼준 거죠. 12를 빼준.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플러스 값으로 그대로 또 0.25만큼 기울기를 가지고 증가를 한다. 증가를 하는데 여기도 8이니까 8 곱하기 0.25 하면 2니까 마이너스 2에서 2를 더한 0이 된다. 라는 걸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식으로 한번 해서 구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한번 그려보셔서 그 의미가 다 맞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길.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 수업으로 챕터 4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